왜? 베르그송과 들레즈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전통 철학에서의 이미지는 첫 시작이 전통 철학이면 이거와 다른 누군가 얘기하기 위해서 밑밥 까는 거야. 주목할 필요가 없어. 전통 철학에서의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르그송은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단 베르그송은 관념론 실제론 싫어했구나지. 관념론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했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베르그송 씨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지.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렇게 집합기호 써서 무한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물질 사물 대상을 봐도 그 사물 물질 대상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어.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각하고 있나요? 눈으로 보는 것도 지각이고 듣는 것도 지각이고 냄새도 지각이야?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이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습니다. 베르그송 씨, 지각작용이란 뭡니까?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적인 표상은 지각작용으로 해서 얻어지는 추상적인 표상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인간은 일부분밖에 지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베르그송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각할 수 없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각하는 겁니다. 이거야. 크게 보면 뜻은 똑같은데 뉘앙스가 완전 전혀 다른 거야. 내가 얘기한 건 일부분만 봅니다. 이거랑 지각할 수 없는 나머지를 지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해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해서 얼음이라고 하는 표상을 얻어냅니다. 표상. 하지만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파악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이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르그송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밑줄 긋지 마.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지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으로 얻어내서 얼음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이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다. 물질 자체는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다. 물질 자체는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 얻어낸 표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얼음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거야. 이거지.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다. 네 눈앞에 칠판이 보입니까? 칠판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이미지 중 보이지 않는 거 제외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한계. 인간이 지각으로 얻는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무한한 것 중에 요만큼만 보는 건데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해서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 영화는 또 다시 밑줄 안 그으려고 했어야 됐는데 밑줄 그어야 되겠네. 베르그송 씨 영화는 뭡니까?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해서 재구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영화입니다. 왜? 영화는 흔히 이야기하는 24프레임 뭐예요? 1초를 24조각의 움직이는 사진 이어서 붙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그 나머지 쪽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떡할 거야? 정말 무수한 영혼과 같은 시간 1초지만 그 사이에 정말 일부분만 보는 거지.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를 연속처럼 보이게 환영을 만들어낸 거고 영화는 환영을 만들어낸 거다. 실제의 운동을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르그송 씨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짓 운동의 전형 이랬을 거죠. 영화를 너무 그렇게 단선적이고 표면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들. A라고 묶여져 있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 오케이. 아니야, 얘는 끝까지 더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들레즈 씨 넘어갈게요. 들레즈는 사람 이름이죠.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체로서 재해석했습니다.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과 관련지어 인식론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인식 매개체로 재해석했습니다. 말 엄청 어렵죠? 이해 바로 안 될 거예요. 괜찮아. 다음 문단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니까. 영화에서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대. 밑줄.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그렇죠. 카메라 없이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 활동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역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카메라의 한계,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 운동을 생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나의 인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만 보이지. 꼴보기 싫은 애 있어. 걔가 뭘 해도 꼴보기 싫지. 인간은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돼서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한 대로 보이는데 카메라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줘. 카메라엔 의도가 없어. 어디가 있어?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잠재성으로 보고 이것을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 잠재성, 현실성이라고 본다면 이 잠재성은 베르그송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수한 이미지 가운데 인식되지 않는 애들이야. 현실성은요, 무한한 이미지 중 인식되지 않는 애들 제외하고 인식되는 애들, 그런 느낌인 거지.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시간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에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베르그송은 영화를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봤지만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를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습니다. 베르그송에 비해서 영화를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영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편견 없이, 의도 없이.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현실을 보여주지 않아요가 아니라 편견이 없어요야.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그 말은 현실을 정말 우리의 눈보다 그대로 보여준다. 그대로 보여준다. 어떠한 의도도 없이. 다음 페이지.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대로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야. 왜?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카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인간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은 기대했나.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신체적 구속에서 자유로워. 이것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느낌. 무수히 많은 이미지 중에서 사람의 눈은 요만큼 볼 수 있어. 하지만 카메라는 무수히 많은 이미지 중에서 요만큼은 볼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포착했습니다. 영화는 뭘로 세상을 본 겁니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로 세상을 본 겁니다. 그의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셈입니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영화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들레즈는 영화의 예술성에 대해서 철학적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바로 이 얘기는 반박을 당하기는 해요. 카메라 들고 프레임 안에 있는 거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데 프레임 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반영한 거다 라고 하면서 바로 또 반박 당하긴 합니다. 물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반박할 거고 이렇게 그러다가 뜬금없이 툭 롤랑바르트라는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할 거고 이렇게 1, 2, 3, 4번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미지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리고 갑자기 베르그송이라는 아저씨가 앞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영화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닌데, 영화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레즈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3번.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가짜야!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을 줘. 이거지. 정답은 3번. 윗글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베르그송.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무한한 이미지 중에 인식되지 않은 나머지 물질이 가진 이미지의 일부에 한정된다. 맞죠.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그렇지. 표상은 언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지각한 이후에 생기는 게 표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한 이미지를 가진 물질 자체와는 다르고, 인간의 지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에이, 미리 써버렸네. 2번 맞는 얘기. 베르그송은 영화가 단속적 이미지를 연결했어. 잘린 거야. 실제 이미지 중 일부만 드러내지. 그래서 가짜야. 맞죠. 들레즈는 실제 하지 않으나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영화가 포착해낸다? 아니요. 영화가 포착해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포착해내는 거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포착할 수는 없어. 사람의 눈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들레즈에게 영화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방금 한 얘기 그대로 한 거네,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 뒤에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들레즈의 관점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진가는 카메라의 셔터만 눌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취급받지 못했지. 하지만 앙드레 바쟁시, 사진을 예술로 올려놓은 아저씨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 작가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어디가 있어?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회화에서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고 제한되죠. 회화는 화가가 무한한 이미지에서 지각한 표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사진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순 없더라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해서 현실 왜곡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화는 인위성에 기초하지만 사진은 자동성입니다. 결국 화가들은 자신의 표상 세계를 통해 세계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진은 의도가 없어서 세계를 새롭게 드러냅니다. 고마워요 바쟁씨라고 들레즈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1번. 사진이 예술로 취급하지 못했던 건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주는 카메라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회화에서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된다.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걸 제외하여 얻어진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거니까. 맞죠? 사진이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 카메라의 자동성에 기초해서 우리 눈에 지각되지 않는 현실만 그대로 담아낸다? 아니요. 우리 눈에 지각되지 않는 불가능한 현실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우리 눈을 통해 지각이 불가능한 현실만 담아내.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전부 다? 그거는 아니지. 카메라가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채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미지를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이 말,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바로 들레즈가 바라본 사진 영화의 가능성이지. 사진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 왜?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어. 어떻게? 여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었더라? 까먹었네.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거는 아니지만, 이 말 너무 쓰고 싶었었는데 뭐라고 했었지? 어디가 있냐?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니, 앞 페이지에 있었어.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어디 있는지 순간 까먹어서. 카메라는 어디가 있어? 카메라는 현실에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뭐가 있던 없던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지. 다음 4번 보러 갈게요. A와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베르그송 이야기하고 있죠.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사물, 그 사물의 표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 영화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준 부분이 A 부분이죠. 개념은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적인 겁니다. 개념이 없어.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 추상화할 수가 없어. 이거지. 개념은 대상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무의 개념 있어요. 아주 세세하고 사실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거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보편적인 공통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 자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무를 현실에서 절대 찾을 수 없어. 똑같은 거 없거든. 대상의 개념은 대상의 실제 자체와 다르다. 개념은 실제와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이 그 사물의 일부분만 추상해서 만든 거니까. 어머, 베르그송 이 멘트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은 일부분만 인식한다. 그거랑 연결되니까. 칸트는 사물의 본래 자체를 물 자체라고 지칭을 했고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념을 제시한다. 표현할 수 없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념이라는 용어를 썼어. 이념은 뭐냐? 그 자체론 완전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지각할 수 없고 실제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라. 이거지.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념이 뭔데? 보편적인 거지. 무수한 이미지 포함되지 않아.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하나만 큰 줄기만 남겨놓은 거니까 괜찮아.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가 없다. 이념이라는 거는 위에 지문에 따라서 뭐라고 하면 되지? 사물의 일부를 추상화해 놓은 거죠. 사물의 일부를 추상화해 놓은 게 이념이지. 무한한 이미지, 요거와 관련된 거는 멘트를 쓸까? 무한한 이미지 중 일부만 인간에게 지각되지. 그러니까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무한한 이미지 모두 지각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지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2번 틀린 얘기. 사물에서 얻어진 표상은 일부분만 추상한 것이다. 그렇죠. 외부 세계의 물질과 물 자체는 물 자체 뭐라 그랬어? 사물의 본래 모습 규정할 수가 없어. 인간의 지각으로 완전하게 인식될 수 없어.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무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무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념은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물의 실제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고 개념은 뭐라 그랬어? 추상화해 놓은 거니까. 위에 지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머릿속에 있는 나무랑 그 똑같은 나무는 현실에 없어. 사물의 현실,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